이전 영상에서는 요거 네모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봤는데요. 그 신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약이란 영어로 뉴 드러그라고 하는데 화학 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신물질 의약품,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한 복합 제제 의약품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의약품을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알약을 만들 때 그 신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약을 만드는 데는 다른 물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함유된,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포 독성까지 한번 볼까요? 세포 독성이라는 뭐냐? 세포 독성, 물질이 세포의 효소 구조를 이루는 성분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세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즉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경우 또는 세포의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형을 유발하는 것, 이게 변형이 잘못되면은 이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세포 독성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임상 시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임상 실험을 이전 영상에서 했는데 non clinical study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 시험으로 동물에게 독성과 유효성을 시험한다라는 점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뉴 드러그가 나왔죠. 우리는 이제 뭔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약물의 모방이나 계량합성에 의한 것이 아닌, 왜냐, 신이니까 이전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약물의 부작용과 현저한 기능 개선,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FDA는 이거를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고, OSPFS가 클리니컬 베네핏의 대표적인 어, 뭐죠?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합성 미생물 배양 조직 세포로부터 유전자 제조업을 이용한 생산, 천연물 추출 등의 신물질 탐색 작업, 비임상 시험, 임상 시험 등 거쳐 제조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인까지 받아야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신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은 신약이라기보다는 이제 후보 물질, 그렇게 불리겠죠. 신약은 제조 방식에 따라서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약간 앞선 영상에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합성의약품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저분자 의약품, 그리고 이거는 고분자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고분자에 작용하는 게 저분자 의약품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세트리온이 이런 거 바이오시밀러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세포의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만드는 고분자 단백질 의약품. 세포로 만드는 거니까 고분자, 그리고 앞에 거는 그냥 물질 섞어가지고 만드는 저분자. 그래서 다르죠. 저분자, 고분자. 저분자는 합성의약품, 고분자는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 제가 앞서 셀트리온 언급했죠. 바이오시밀러. 얘네가 하는 게 바로, 근데 이게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게, 그 이런 것들을 배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여기 앞에 있는 합성의약품은 그냥 물질만 어떻게 화학 구조가 되는지 알면은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세포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먼저 만들고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무한 증식하는데 죽지 않는 불멸세포거든요. 이거를 만들고서, 왜냐면은 약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금 만들고 끝날 게 아니라 노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좀 암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드디어 비로소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 다른 얘기가 길었는데, 한 개 신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된다 하는데, 당연히 뭐 알겠지만은 뭐 디스커버리 단계, 신약 후보 물질 탐색 과정을 거치고 효능이나 작용 기전을 기반으로 대상 물질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 물질, 히트, 선도 물질, 리드를 거쳐 신약 후보 물질이 선정되면, 그 셀트리온 얼마 전에 그 질병 기사 나왔는데, 그때 그 몇 개였죠? 뭐 몇백 개 후보 물질을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 그거를 이제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아 보이는 거를 골라서 해야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게 돈이 많이 든다.
임상 한번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그 확률이 높고 효과가 좋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물질의 안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비임상을 진행합니다. 일단 비임상 진행 들어가기 전에는 이 유효물질, 선도물질 골라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걸로 비임상 들어갑니다. 비임상을 하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걸 골라내는 게 아니라 가장 좋아 보이는 거를 골라서 비임상을 들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비임상 시험을 통해서 후보물질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IND는 이제 친숙할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그래서 IND라고 하면은 또 다른 것도 나오죠. 근데 바이오에서는 IND 하면은 임상시험 승인 신청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호재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임상 승인 신청. 승인 신청하는데도 호재가 되죠. 이런 물질을 개발하겠다. 주가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승인이 돼도 이렇게. 그러니까 임상을 이제 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기업이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이 아닌 넌 바이오 기업이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승인이 되고서 이제 임상이 끝나고 결과 발표 중간에. 결과 발표가 나올 때도 효과가 좋으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이 났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주가도. 아무튼 IND가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임상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기업이 안 나는데 그 디자인 했던 그 엄청 하락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그 헬릭스미스가 임상 디자인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섞였다고 했잖아요. 물질이 두 개가 그 뭐죠? 이 후보군이랑 그렇지 않은 대조군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잘못됐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디자인을 다 잘 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신약 승인을 받는 데까지 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는 작업 IND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에게 합니다. 임상 1상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랑 아닌 사람들 구분하고 1, 2, 3으로 갈수록 환자 수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HIV 같은 경우에 300명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 대규모 임상을 하게 되고 왜냐면은 마지막이니까 그 통계적으로도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적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결과 잘 나왔다고 한다면은 임상적 그 유의미성이랑 그 다음에 그 통계적 유의미성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임상시험을 마친 후에는 식약처에 목표한 임상시험 결과를 얻게 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모아서 식약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FDA에게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신약 허가 신청 NDA New Drug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HLB는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NDA 언제 신청하냐? 뭐 저번 작년 12월이었냐? 4월로 미뤄졌네. 그리고 하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NDA.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낸다고 승인 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앞선 승인 신청이랑 똑같이 이제 임상 결과 잘 나왔는데 우리 이제 이거 약 신약 그 나가도 되나요? 판매가 해도 되나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물론 뒤에 여러 개 또 더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약 허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제4상 임상시험을 분류되는 시판 후 안정성 조사 PMS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통해 임상시험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부작용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시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시판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놓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과학, 의학, 지식이 다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사후 조사를 하는 겁니다. 1상, 2상, 3상에서 잘 했다면은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이미 3상에서 잘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뭐 이런 것들 뭐 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뭐 몇 개 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눈에 띌 만한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조금 더 실질적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